안녕하세요. 심리상담 가이드 상담하는 남자 상남자입니다. 지난 3월 말에는 심리상담사 법안이 발의가 되고 5월에는 심리사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심리상담 영역이 법안으로 인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는 심리상담사 법안이 3개나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 뜻은 심리상담사 영역이 대중화가 되고 전문성을 인정받기 시작하였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심리사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심리사 법안은 OECD 국가 수준의 심리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심리사 법안의 이러한 목적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발의된 심리사 법안의 내용들을 보면요, 심리상담 영역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불안을 유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리사법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문제점? 아쉬운 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심리사법에 대한 문제점, 불안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3000시간의 수련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 3000시간이 문제가 되고 오해와 불안을 유발하는 첫 번째 이유는 수련 시간 3000시간에서부터 오는 생계에 대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시자격 3000시간, 이 수련 시간만 봤을 때 심리상담 영역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상심리의 영역의 수련은 기본급을 받고 수련을 받지만 심리상담의 영역의 수련 모델은 한국심리학회의 분과학회인 한국상담심리학회 수련 모델만 봐도 개인의 돈을 지급하고 사설 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수련 비용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장에서 수련을 끝마치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1급 과정을 수련받고 있는 사람이나 심리상담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이 있는 30대에서 40대인 사람들에게는 이 수련 시간 3000시간이 정말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3000시간을 수련을 하라고 하니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학회에서 체계적인 수련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으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심리상담사들의 심리사법 동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심리학회에서는 이러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수련 모델의 차이점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심리상담 영역의 수련 모델은 개인의 돈을 지불하고 사설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수련을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반면에 임상심리 영역에서의 수련은 애초부터 1000시간, 3000시간 기준으로 병원에서 풀타임 수련생을 뽑고 있으며 기본 급여를 받으면서 수련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 심리상담 영역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3000시간을 들었을 때 돈을 받지도 못하고 내가 큰 돈을 써가면서 수련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니, 저 3000시간을 수련을 받는데 내가 또 얼마나 큰 돈을 써야 하고 언제 저 시간을 다 채우지?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반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심리사법에서 말하는 이 수련시간 3000시간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설기관에서 개인의 돈을 지불하면서 수련을 받고 있는 심리상담 영역의 수련 모델이 아니라 기본급여를 받고 수련받는 임상심리 영역의 수련 모델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임상심리 영역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과 심리상담 영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수련 장소가 겹치기 때문에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 요소를 없애고 심리사법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심리학회에서 수련 모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수련 기관은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서
오해를 풀어주는 게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수련 시간 3,000시간이 많이 부담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심리상담 영역의 피라미드 같은 수련 모델이 사라지고 임상심리 영역의 수련 모델처럼 내가 급여를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모델로 바꿀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련을 계속 해오고 심리상담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3,000시간이 한숨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수련해오면서 투자한 시간과 돈이 얼마인데 언제 또 저 3,000시간을 다시 채우냐, 정말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숨을 또 이렇게 깊게 쉬면서 아마 또 수련을 받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지네요. 그래도 바라기로는 임상심리 영역과 심리상담 영역이 서로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전문성은 지키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는 합의점이 생기기를 바라봅니다. 법안 시행으로 인한 피해와 부담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법안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의 심리상담 영역의 수련 모델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리사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불안해하는지, 심리상담 영역의 수련 문화를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심리사법 설명회를 꼭 개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이 심리사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안녕.